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윤재성 연구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 증권업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위와 같은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된 증권사는 6개 회사가 있습니다. 등급 상향이 이루어진 곳은 IBK투자증권, 유한타증권, 다올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이 해당되고, 등급 전망 상향이 이루어진 곳은 BNK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해당됩니다. 상향 조정 사유로는 주로 자본 여력 확대를 통한 사업 기반 강화와 자본 완충력 개선, 수익 창출력 제고 등이 해당됩니다. 등급 전망이 하향된 곳은 SK증권이 있습니다. 등급 전망 하향 조정 사유는 순영업 수익 점유율 하락 추세로 사업 기반이 약화되었고, 최근 2개분기 연속 적자를 시현하는 등 수익성이 저하된 점, IB 영업 확대 및 사업 다각화 지분 투자 과정에서 우발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 적정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풍부한 유동성 공급 환경이 지속되면서 활발한 주식 거래가 지속되고 IPO, 유상증자 등 발행시장 확대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매매, IB, 자산관리 각 부문의 수수료 수익이 2020년보다 모두 개선되면서 15.5조 원의 수수료 수익을 시현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연간 순이익도 8.5조 원을 시현하면서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하였고, ROA도 1.4%로 우수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대형사의 경우 유상증자와 이익 누적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자본 확충이 이루어지고 사업 기반 강화도 나타났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 추세가 2022년 들어 상승폭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나타나면서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주식거래 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연간 일평균 27.3조 원이던 주식거래 대금은 2022년 들어 18.7조 원으로 줄어들었고, 고객 예탁금이나 신용융자 규모도 2021년 3분기 이후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분기 수탁수수료 수익은 직전 분기 대비 15.2% 줄어든 1.3조 원에 그쳤고, 전체 수수료 수익 중 수탁수수료의 비중도 36.5%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순영업 수익 내 위탁매매 비중이 높은 초대형사를 중심으로 위탁매매 부문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초대형사의 경우 2021년 4분기 대비 2022년 1분기 수탁수수료는 16.6% 감소하였고, 대형사의 경우 11.8% 줄어들었습니다. 위탁매매 부문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사를 중심으로 IB 부문 확대가 나타났습니다. 국내 부동산 PF 주선 등의 영업과 기존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수익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초에는 LG에너지솔루션 등 IPO에 힘입어 ECM 부문도 양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IB 부문 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2% 늘어난 1.4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수수료 수익 중 39.4%의 비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IB 부문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탁매매 부문의 부진과 또 자기매매 부문 역시 부진하면서 국내 증권사의 2022년 1분기 순이익은 1.9조 원, ROA는 1.2%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2021년 분기당 평균 순이익인 2.1조 원, 그리고 연간 ROA 1.4%에 비해선 저하된 수준입니다. 자기매매 부문의 경우 시중금리 상승과 주가지수 하락으로 전반적으로 운용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이후 매분기 채권평가 손익이 순손실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상승폭이 더욱 확대된 2022년 1분기 순손실액은 2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파생상품을 통해 관련 부담을 완화하면서 보유채권 관련 운용손실은 2022년 1분기 1.2조 원으로 그 손실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내의 주가지수도 하락하면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ETF 등 집합투자증권에서도 평가 및 처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권사 자산 건전성은 적극적인 위험 인수를 수행했던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크게 저하된 이후 2021년부터 리스크 관리 기조 하에서 다소 개선된 모습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단일차주 거액 해외 대체 투자 관련 우발부채 중심으로 요주 이하 자산이 크게 늘어난 초대형 증권사의 자산 건전성 지표는 해외 부실자산 회수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큰 폭의 개선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말 기준 초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순요주 이하 자산 비율은 2.2%, 고정 이하 자산 비율은 1.3%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기자본 1에서 4조 원의 대형사와 자기자본 1조 원 미만의 중소형사의 경우 자산 건전성 지표는 자본 확충에 기반한 위험인수 확대로 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 자체가 늘어나면서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국내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유상증자와 후순위 사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자본 확충 노력과 지속적인 이익 누적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용 및 해지 관련 자산의 증가, 우발부채 증가, 대체 투자 확대 등 2021년 들어 전반적인 위험인수액이 증가하면서 총 위험액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조정 순자본 비율이 저하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1분기 중 영업용 순자본 규모는 늘어나지 않은 반면에 총 위험액은 2021년 말 대비 증가하면서 조정 순자본 비율 저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위탁매매 부문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IB 부문 확대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2022년 1분기 중 초대형사 및 대형사 중심으로 우발부채 규모가 늘어나면서 3월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우발부채 비율은 2021년 12월 말 대비 늘어났습니다. 한편 2020년 1분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파생결합증권 관련 대규모 손실을 시현한 이후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 증가와 파생결합증권 시장 규제 강화 등으로 2021년 3분기까지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4분기 이후 원금 비보장형을 중심으로 조기 상환이 줄어들고 2022년 들어 발행이 늘어나면서 최근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95.6조 원으로 늘어났고 ELS와 DLS와 같은 원금 비보장형 규모 역시 52조 원 가까이 늘어나 2020년 4분기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초대형사 위주로 발행하는 자체해지 원금 비보장형 규모 역시 2022년 1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21년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37.7%에서 2022년 3월 말 기준 42.5%로 늘어났습니다. 2020년 이후 지속되어 왔던 유동성 공급이 올해 들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 확대 등 국내외 시중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해소되면서 하반기 증권업의 산업 환경도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이나 증시 유입 대기자금 감소 등을 감안하면 위탁매매 부문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예측을 벗어나는 금리 급등 시 채권을 비롯하여 투자자산 손실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가 보유한 총 채권 규모는 약 256조 원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체 자산 중 39.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만한 상승이 나타난다면 증권사는 듀레이션 관리, 채권 포지션 축소, 이자율 파생 상품 등을 통해 채권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큰 폭의 금리 상승이 나타나면서 채권 운용 관련 손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금리 상승폭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다각화 수준이 낮은 일부 중소형 증권사와 채권 보유액이 많은 증권사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실적 저하가 재무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상승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단기금융시장 내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단기자금 조달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의 조달 비용 상승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단기 금리 민감 부채 중 RP 매도가 약 142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총 부채 중에서도 24.7%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RP 매도의 대부분이 이길물 RP로 구성되어 있는 점, 그리고 증권사 우발부채의 상당 부분이 ABCP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금리 급등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단기금융시장 경색 시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고 ABCP 차환 가능성 저하에 따른 우발부채의 현실화 가능성도 살펴봐야 됩니다. 한편 2020년 이후 유상증자를 실시한 중대형사를 중심으로 IB 부문의 위험인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56.1조 원으로 2020년 말 대비 20.6% 늘어났고, 주로 국내 주거시설 채무보증 중심으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해외 및 우량사업장의 경우 자본 여력이 큰 초대형사 위주의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사의 경우 국내 사업장 중 중후순위, 브릿지론, 고LTV 사업장 등 고위험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더욱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상승 등으로 부동산 경기 저하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고위험 익스포저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 및 일부 대형사의 건전성 저하, 이에 따른 손실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들어 글로벌 주가지수 하락으로 인해 ELS 조기상환 규모가 2021년 대비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기상환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수익원 다각화 등을 위해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조기상환이 계속 지연되어 해지비용 등 증권사의 비용 부담이 높아질 수 있고, 최근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늘린 증권사의 경우 향후 글로벌 증시 추가 급락 시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추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